이스라엘이 핵무기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 관리를 통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전 세계의 핵무기 보유 수량은 약 1만 2천 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나라쯤은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만한 숫자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조차도 많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핵만능주의가 팽배하며 서구권과 동구권의 경쟁이 과열되었던 1980년대 냉전 시기에는 지구상에 무려 7만여 개의 핵무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류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한 물량이었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사용된 이후 단 한 번도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정부 고위급 인사가 가자 지구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정신나간 발언을 내뱉는 바람에 핵불안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일 이스라엘 언론이 문제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면서 불거졌는데요. 해당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자 지구에 비전 투어는 없으니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이스라엘의 승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민간인이 없는 가자 지구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터뜨릴 수 있는 자살골 중 이보다 거창한 게 있을 수 있나 의심스러울 지경인데요. 심지어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문제와 유산 담당 장관인 마야이 엘리야후입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의 극우 정당 오츠파 예후디트 소속이며 이 정당은 이스라엘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반아랍과 반팔레스타인 기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엘리야후 장관은 현 이스라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임명한 내각 인사이자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 나팔수 노릇을 하는 고위급 장관의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이기까지 한 발언이 전해지자 이슬람 국가들은 엘리야후 장관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특히 아랍연맹은 성명 발표를 통해 매우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라며 이스라엘이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후 장관의 발언 배경에 어떤 속내가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일단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가자 지구에 핵 공격을 하면 230만 명에 달하는 가자 지구 주민들의 상당수가 희생되고 가자 지구 자체가 사라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핵무기로 자폭하는 셈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에 불을 지르면 우리 집에도 불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타냐후 총리는 엘리야후 장관의 발언은 비현실적이고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지키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후 장관을 내각회의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여파는 절대 작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뉘앙스를 표현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는 이스라엘이 20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에서는 핵무기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왔는데요. 이러한 모호함은 적국이 상호확증 파괴를 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억제하는데 명분으로 사용되어 왔고 반대로 은밀하고 일방적으로 최후의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안보적 보험이 되어 왔습니다. 가자 지구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은 한 개인의 연포에 불과할지 모르겠으나 전략적으로 최악의 악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랍, 미국의 동상이몽은 결국 무의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 4일 미국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아랍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을 만나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 소득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선 아랍 국가 측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한마디로 즉각적인 휴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휴전은 하마스에게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 행위를 반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휴전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인 전투 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가자 지구의 구호물품과 외국인의 탈출을 위한 일시적 전투 중단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아랍의 외무장관들을 직접 만나러 갔다면 어떤 그럴듯한 중재안이나 해결책을 가지고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 하나만 한 소리를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일시적 전투 중지라는 미국의 헛발질은 아랍 국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냉담한 반응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역시 블링컨 장관과 만나 자리에서 이런 지하의 일시적 전투 중지를 거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일시적 전투 중지의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 인질 석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총력을 기울여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한 태도는 일시적 휴전 거부를 넘어 그 이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아랍 국가들의 외무장관을 만나고 이틀 후인 지난 6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종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다시 점령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이후에 가자 지구의 안보를 책임질 것으로 본다면서 이스라엘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하마스의 공격이 일어났다고 말한 건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전쟁이 끝나면 가자 지구를 점령해 통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하마스 고위 간부가 북한이 하마스 동맹의 일부이며 언젠가 하마스가 북한과 손을 잡고 미국을 함께 공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뱉으며 북한과의 커넥션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현지 매체에 의하면 하마스 고위급 간부 알리 바라케가 레바논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 동맹의 일부이고 이번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워싱턴 DC까지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라는 못된 송아지가 자기 엉덩이에 북한이라는 뿔이 달렸다고 자랑하는 꼴이나 다름없는데요. 해당 발언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개전 이후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보다 확실히 증명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리 바라케는 북한에 대한 언급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접촉했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모든 적이 점점 하나로 뭉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적대적인 나라들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평화로운 중재를 강조하던 중국의 추악한 민낯이 까발려진 셈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다는 알리 바라케의 주장에 속속들이 근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자가 하마스 수뇌부와 만났다고 했는데요.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은 이슬람 국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친팔레스타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스와 러시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사한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으며 북한도 하마스와 결속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각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바그너 그룹이 헤즈볼라의 단거리 대공미사일 판치르 S1 지원을 추진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미국과 대척점에서 힘겨루기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하마스와 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저기적은 친구와 같다는 격언에서 보자면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예가 조금 다릅니다. 이번 전쟁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마스와 아랍 국가의 무장 세력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땅굴 건설 기술을 전수했다는 정보가 있어 왔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무슬림 국가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공통의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의 군사동맹을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2002년 조지 워싱턴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북한, 쿠바 등을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하며 악의 축이라고 언급한 데 반발한 중동의 언론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알리 바라케가 북한도 하마스의 동맹이라고 언급한 걸 보면 북한 역시 저항의 축에 소속된 이슬람 군사동맹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한은 하마스와의 직접 연계설을 부정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이 북한제 F7 발사기로 추정되는 무기를 들고 있는 영상이 공개되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에 지원됐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며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비호하고 두둔하는 미국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하마스와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해외 전문기관들에서는 예전부터 이어져 온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를 지적하며 북한의 무기 공급을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연구소의 호비 마이클 선임연구원은 오랜 시간 동안 봉쇄된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일반적인 루트로는 무기를 구할 수가 없었음에도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었던 건 북한이나 이란 등 외부에서 무기를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기가 하마스로 직접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하마스와 북한, 이란은 모두 무기, 훈련, 자금 조달 등에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으며 하마스를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이란이 북한의 무기를 제공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북한이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내 무장 세력들에게 다양한 무기들을 수출해왔는데 주로 경화기나 소형 무기로 테러 공격에 특화돼 있다고 했는데요. 이 밖에도 대전차 무기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시가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북한의 무기들을 더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다수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협정이 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무기로 무장한 하마스가 격렬한 저항을 벌인다면 전쟁은 더 길어지고 가자지구 내에서 사상자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졸지에 대한민국과 북한, 한반도의 두 나라가 모두 전쟁을 통한 일종의 특수를 노리는 모양새인데요. 부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방어무기가 무자비한 폭력에 맞서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이스라엘 단신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